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조진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금수저, 흑수저 얘기 나오시죠? 금수저들 보면 부러운 게 사실인데, 누구는 죽어라 노력해도 집 하나 못 사서 요새 벼락거지 이런 말도 나오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학교도 가기 전에 주식만 수십억씩 물려받아요.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14년 미시건 주립대 심리학과에서 노력과 재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들인 노력이 성적에 기여한 바는 겨우 4% 뿐이라고 합니다. 돈과 공부만 그럴까요? 사실 건강에도 금수저가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왜 옆집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단주하시고 하루에 담배 3갑씩 태우는데 이미 80이 넘었고, 저는 술, 담배 하나도 안 하고 헬스클럽도 일주일에 5번 가는데 왜 40살에 심근경색증이 생겼나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불행히도 그분은 그렇게 타고나신 겁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조상한테서 건강한 혈관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제 환자분은 그렇지 못한 거죠. 옛말에 조상을 잘 만나야 한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의사면 환자한테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장 뒤로 가기 누르고 싶으신가요? 근데 잠깐 뒤로 가기 버튼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본 다음에 판단해 보세요. 심장혈관 연구 분야에서도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과연 후천적인 노력이 심장병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나? 2018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심장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된 6가지 요인을 골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정형 협심증 환자들 2287명을 대상으로 조절하라고 권유한 다음에 14년 동안 조절 정도에 따른 사망률을 추적 관찰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년까지는 비슷하게 갑니다. 5년까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4개 이하로 관리하신 분들은 관리할수록 사망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 후천적인 노력들이 다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 번거로운 거 하지 말고 그냥 막 살아야 되겠다 싶으신가요? 그런데 쭉 가서 맨 끝에 14년이 지난 시점을 비교해 볼까요?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관리를 조금만 한 경우, 그러니까 3가지 요소 정도만 관리했던 사람들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4개 이상의 요인을 관리한 사람부터는 사망률이 25% 감소합니다. 5개 요소를 관리한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사망률이 감소하고, 6개 요소를 완벽하게 모두 관리했을 때는 사망률이 75% 감소합니다. 놀라운 결과죠. 금연, 식이조절, 운동까지 5년 정도 자기가 했다고 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꽤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면 아까 5년차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어차피 태어난 대로 사는 거지 관리하면 좋아질 리가 없어, 다 헛소리야, 난 어차피 건강 흑수저니까 이렇게 살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오랜 기간 관리를 하지 못한 거죠. 물론 억울하시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체질을 잘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신세 한탄만 하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게 본인한테 이득인가요? 아니면 좀 억울해도 열심히 관리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이득일까요? 왜 관리가 중요한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검증된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를 끊으세요. 심장에 제일 나쁜 거를 골라보라고 하면 저는 담배를 꼽습니다. 담배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입증이 되었고, 동맥경화뿐만 아니라 다른 암의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백해무익한 기호품입니다. 두 번째, 운동하십시오. 심장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순서대로 일직선상에 나열을 하면 제일 나쁜 쪽에 담배가 있고 정반대의 가장 좋은 쪽의 끝에 운동이 있습니다. 성인이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하거나 75분 이상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 심장병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세 번째, 식단 조절해서 살도 빼십시오. 먼저 말씀드렸던 실험에서 시행한 식단 조절은 하루 섭취 칼로리 중 총 지방 섭취를 30% 미만, 포화 지방 섭취는 7% 미만,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200mg 이하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식단 조절이라고 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커피나 술은 마셔도 되나요?
먼저 커피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발표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면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통상 하루에 2-3잔 마시는 정도의 커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믹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믹스 커피는 팜유로 만드는 프림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돼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정도 양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미미한 양입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원두 커피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혈관 건강에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미미하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대신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는 커피를 마시게 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내려서 고혈압약을 처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커피를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혈압이 혈압약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쓸데없이 필요 없는 고혈압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혈압 측정 전에는 커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과음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인은 좋다, 특히 그 중에서 레드 와인은 건강에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과학적으로는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절한 양 이상의 음주는 전부 심장에 좋지 않고 그 나쁜 정도는 섭취한 알코올의 총량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음주란 우리나라 남성 기준으로 하루에 맥주 1캔, 소주로 따지면 2잔 정도이고 여성과 노인은 그 절반의 양에 해당합니다. 과량의 음주는 심장 박동수에 이상이 생기는 부정맥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이것은 대한심장학회의 공식 의견이니까 신뢰할 만 하시겠죠? 본인이 심혈관 질환을 겪으셨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장기간 오래 관리하십시오. 당장은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셨다시피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